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골짜기가 두 번 만들어졌었죠. 2070점 몇 가지 갔었던 게 오전 10시 반의 상황이었는데요. 장 막판 회복하는 듯했던 코스피는 재차 2070을 하회하면서 결국 종가는 2069.73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30포인트 정도 빠지고 끝나나 했었던 우리 증시는 일본보다 더 많이 빠졌고 결국 40포인트 가까이 1월 마지막 거래일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급락했던 자동차주 종가는 어땠을까요? 시황센터 가서 자세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 여파에 따라서 뉴욕장이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1월의 마지막 장 힘없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8포인트 내리면서 2069포인트에서 하락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2080선 위에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래도 2089포인트까지는 회복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수를 2070선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5,2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6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올 들어 가장 많은 매물을 현물에서 출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6천억 원 넘게 7천억 원 가까이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힘없게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 6포인트 내리면서 52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됐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데드크로스된 5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코스닥은 521포인트와 524포인트 사이에서 머무르다가 박스권의 하단 부분 521포인트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640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기관 쪽에서 400억 원 넘게, 외국인 쪽에서는 11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오르면서 1121원 30전에서 상승 마감됐습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내부 물량이 꾸준하게 출하되면서 상승폭 또한 제한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아래로 밀리지는 않는 수준에서 1121원과 1124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100만 원대 안착했었던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돌아섰습니다. 98만 원대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집트 사태 여파로 자동차주가 낙폭이 커지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4.7%, 6%대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LG화학만이 유가의 추가 상승 기대감에 2.9%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2% 약보합권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었고요. 기아차 마찬가지로 4%대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만이 2.7%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4거래일째 상승했는데요. 35,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는 2%대 하락이었고요. SK브로드밴드와 포스코 ICT 역시 1%대의 약세 보였습니다. OCI 머티리얼즈가 프로그램 매물이 확대되면서 4% 가까이 내렸습니다. SFA만이 0.8% 상승했고요. GS홈쇼핑은 1% 하락했지만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7거래일째 유지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업종 오늘 업종 간의 명암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하루였습니다. 정유화학주들이 약세장 속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유가의 추가 상승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LG화학을 제외하고 전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쓴 종목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2.7% 올랐고요. KP케미칼이 4.7% 올랐습니다. SO일은 신고가 경신 이후에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유가 상승 우려감에 자동차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부터 기아차까지 현대차 3인방이 4% 이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2%대에서 7%대로 하락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건설주들도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공지연 우려감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GS건설이 7% 급락했습니다. 현대산업도 5%대로 내렸고요. 이 가운데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1%대에서 7%대로 하락하면서 건설주가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선주들도 잘 나가다가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는데요.
현대중공업이 2%대로 하락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도 3%대로 내리면서 조선주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1% 넘는 하락률을 보이자 증권주들도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우증권이 5% 급락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4%대로 내렸고요. HMC투자증권과 한국금융주들도 3%대로 하락하면서 증권주가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 가운데 저출산 관련주들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오늘 상장 첫날인 새내기 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렸습니다. 보령메디앙스와 대한유팜도 마찬가지로 올랐는데요. 저출산 관련주는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상승 탄력이 받은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 딜리와 JNK 히터는 오늘 상장 첫날 상한가까지 올라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실적보다는 개별적인 업종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종근당 바이오만이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보합권에서 3%대로 하락하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에게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특징 한번 추려달라고 부탁해 볼 거고요. 당장 설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 될 내일장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는지 대비책도 함께 세워달라고 부탁해 볼 겁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부로 갈게요. 이종성 선임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윗꼬리 달리면서 5일선 한번 회복해 보려 했는데 뜻대로 되지 못했네요. 오늘장 특징 뭐였습니까? 예, 이집트 사태로 인해서 주말에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하였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 영향으로 급락한 이후에 장중에 이제 낙폭을 축소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였지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로 인해서 장 후반에 더 밀려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그 현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하였는데 특히 이제 이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를 악화시켜서 프로그램 매물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수급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개인과 연기금이 매수로 받았지만 결국 이제 그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매에 좀 좌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장중에 우리나라 그 12월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좋았는데 산업생산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경기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낙폭이 줄어들면서 곧 상승 반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업종별로는 화학업종이 기간의 대규모 매수세에 의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였지만 은행, 운수장비, 건설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좀 낙폭이 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자, 우리가 1.8% 정도 급락을 했는데 벌써 이 재료 때문에 이집트 악재 때문에 먼저 급락을 한 곳. 뉴욕은 그럼 오늘 밤에 하루 만에 곧바로 정신을 차려줄 건지 이것부터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자꾸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일 테니까요. 뉴욕 증시 오늘 밤에 이번 주에 나올 지표 먼저 챙겨볼까요? 이번 주에는 먼저 주요 기업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는 그 엑슨모빌과 에너다코 석유 기업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화요일에는 화이자, 시스코, UPS, 수요일 날에는 비자, 월풀, 목요일 날에는 켈로그, 마스터카드, 머크, 무디스, 도이치방크, 마지막 금요일에는 월터에너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화이자하고 도이치뱅크를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그 이익 예상치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만큼 어쨌든 기업 실적 어닝 시즌은 시장에 좀 호재로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경제지표 일정 오늘 밤에 나오는 게 이제 12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PC 디플레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세한 연장이 된 이후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가 되어서 점차 이제 소비도 늘고 그다음에 고용 여건이 또 좋아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소비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남에 따라서 전월보다 좀 낮게 이렇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주말에 많이 빠진
빠졌던 것은 이제 이집트의 악재도 있었지만 포드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런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앞서서 짚어주신 엑선모빌 같은 이런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면 또 반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표의 힘으로 오늘 반등할 가능성이 더 큰 겁니까?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오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글쎄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는 그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어쨌든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그런 쪽에 좀 맞춰져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라면은 좀 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9주 연속 다우지수 잘 가던 다우를 붙잡았으니까 또 붙잡았던 것만큼 어느 정도의 회복력은 오늘 밤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뉴욕을 보고 우리는 내일 아침 그리고 내일 오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내일장 전략을 좀 미리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오늘 많이 올랐던 화학이 정말 극단적으로 더 가고 오늘 많이 빠졌던 건설,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더 빠지면 사야 될지 정말 갖고 계신 분들은 던져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좀 갑작스러운 이런 그 조정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사 리서치에서는 어쨌든 그 단기 이상의 시각에서 좀 보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그 경기 모멘텀이 상승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이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조정 시에 저가 매수 차원의 그 주식 비중 확대가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업황이 그 순환적으로 개선되는 업종 중에 이제 IT하고 은행을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에 업황의 둔화로 인해서 뭐 시장 대비해서 철저하게 소화가 되었지만 올해에는 이 업황 개선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전망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저가 매수 할 만한 업종으로 IT 은행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가 매수 하기에 좀 위험한 섹터도 있는지요? 글쎄, 뭐 지금 뭐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장 대비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또 나름대로 그 업황 쪽에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가는 주식을 대고 어떤 조정 가능성을 논하기는 좀 이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네네. 있겠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주도 업종에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조정과 맞물려서 좀 낙폭이 커진 그런 업종 쪽에 저가 매수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동차 내일 아침 장 짠 하고 열리면은 사면 되는 건지요? 너무 쉽게 질문을 드렸나요? 자동차 예. 주 말씀이십니까? 네네. 오늘 부품주까지도 정말 급락했는데. 근데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그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그 환율하고 또 이렇게 엮이면서 수출 경쟁력 저하로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오늘도 또 이렇게 얻어맞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결국 자동차주도 그 실적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좀 좋은 그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네. 예. 근데 누군가 사줘야 좀 오를 텐데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있지 않나요? 자동차주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급하게 풀릴 것 같진 않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 모멘텀이 상승 반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 괜찮은 쪽은 IT 은행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잘 가는 화학 미리 팔 생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갖고 계신 것 같네요. 하나대투증권 이종성 선임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미리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작년 한 해 산업 생산이 급속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6.7% 늘었습니다. 이는 2000년 16.9%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또 지난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3.7%, 소매 판매는 6.7%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20%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한다는 선행종합지수 전년 동월비는 2.3%로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에는 구제역과 한파로 산업 생산이 일부 감소할 수 있지만 연간으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집트 시위 확산으로 연간 22억 달러에 이르는 이 지역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포트라에 따르면 이집트 시위가 확산되면서 수입품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이 차단돼 바이어들과 연락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집트는 아랍에미리트, 이란, 사우디에 이어 중동권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현지에서 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LG전자 등 제조업체 3곳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가족들을 귀국시키며 주변국으로 옮기거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최고 1%포인트 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매출액의 2 내지 2.1%에서 1% 이하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신용카드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개발 확대, 카드사 출금 수수료 합리화 등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카드 업계는 아울러 기프트카드 낙전 수입과 소멸 포인트로 매년 200억 이상의 기금을 만들어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은 카드 채무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사람에 대한 소액 대출이나 영세 가맹점주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인허가 관련 절차가 앞으로는 빨라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또 주요 구조부를 조립식 등으로 규격화한 공업화 주택의 건설 권고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와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상 1월 31일에 보내드릴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1월 마지막 거래일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1.8% 38포인트나 빠지면서 종가 기준 2070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1월 한 달간 코스피는 또 오르면서 닷새 5개월 연속이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집트 안 좋은 재료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간밤에 뉴욕 쪽에서는 악재는 안 나올 듯 하지만 내일이 설 바로 코앞이라는 점에서 투자 전략에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